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요즘 AI 시장 보면 딱 이 말 떠오르지 않나요? 엔비디아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전기가 세상을 멈춘다. 지금 엔비디아 칩 하나가 먹는 전기, 웬만한 가정집 몇 가구가 쓰는 양이랑 맞먹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이 하마들의 숨통을 조일 만한 역대급 기술이 튀어나왔습니다. 영하 150도에서 돌아가는 초전도 가속기. 이름만 들어도 벌써 차갑고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월가와 유럽의 과학자들이 지금 흥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없이도 전기세 걱정 없이 AI를 돌릴 수 있다. 이게 단순히 실험실에서 나온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설계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하 150도의 반란이 도대체 우리 계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엔비디아의 독점 성벽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살점 제대로 붙여서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왜 이 뉴스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죠. 지금 AI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열입니다. 우리가 쓰는 엔비디아 GPU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열을 뿜어내죠. 이걸 시키려고 데이터 센터 옆에 거대한 에어컨과 냉각 시설을 24시간 돌려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AI 시스템은 엔진이 너무 뜨거워서 계속 물을 부어가며 달리는 불타는 슈퍼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서 깨운 이 기술은 아예 마찰 자체가 없는 빙판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초전도 현상. 즉,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면 전기가 흘러도 열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열이 안 나니까 냉각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전기 에너지를 100% 연산에만 쏟아부을 수 있게 되죠. 이건 단순히 조금 좋아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압도적 성능이라는 성벽을 근본부터 흔드는 사건입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 칩을 더 많이 사는 게 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싸게 돌리느냐의 원가 싸움으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돈의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왜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니라 돈 냄새 진동하는 투자 정보인지 말이죠.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를 보면 소름 돋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무려 일본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맞먹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챗GPT한테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구글 검색 한번 할 때보다 전기를 10배나 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미친 건 그 다음이죠.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40% 이상이 연산도 아니고 단순히 그 열을 식히는 냉각에만 꼬박꼬박 나갑니다. 쉽게 말해 10,000원을 벌면 4,000원은 에어컨 값으로 그냥 공중에 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럽의 초전도 가속기 기술은 이 냉각 비용과 전력 손실을 90% 가까이 싹둑 잘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의 혁명입니다. 남들이 전기세 내느라 마진 깎일 때 이 기술을 가진 곳은 그만큼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건 단순한 칩의 경쟁이 아닙니다. AI라는 거대한 도시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주권 싸움입니다. 유럽이 왜 이 기술에 목숨 거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에 한이 맺힌 유럽이 미국의 엔비디아 독점에 맞서기 위해 꺼내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무섭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보통 기술이 좋아져서 전기를 덜 쓰게 되면 전체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였습니다. 증기기관의 석탄 효율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기차를 더 많이 만들고 공장을 더 돌려서 결국 석탄을 예전보다 수십 배 더 많이 쓰게 됐거든요. AI도 똑같습니다. 이 초전도 가속기 덕분에 AI를 돌리는 비용이 지금의 10분의 1로 뚝 떨어진다. 그런 기업들이 와, 이제 전기세 아꼈다 하고 끝낼까요? 아니겠죠. 그동안 비싸서 못했던 더 거대하고 똑똑하고 복잡한 서비스들을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대기업이나 겨우 쓰는 비싼 AI를 이제 동네 식당 사장님부터 학생들까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24시간 펑펑 쓰는 진짜 AI 대중화 시대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이건 엔비디아라는 태양 하나만 바라보던 시장이 수많은 효율적인 기술들로 다변화되는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엔비디아는 이 길을 진작에 못 갔을까요?
실리콘의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안에서 전자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마찰력. 이건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피할 수 없는 물리적 법칙이죠.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이 열을 더 강력한 에어컨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에어컨 값이 칩 가격보다 비싸지는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반면 유럽이 꺼낸 초전도는 아예 리그가 다릅니다. 초전도는 영하의 극저온에서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말하죠. 저항이 없으니 전기가 흘러도 열이 나지 않습니다. 마찰이 전혀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 해자의 진짜 정체입니다. 유럽은 이미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CERN 같은 곳에서 수십 년간 이 초전도 가속기 기술을 갈고 닦아왔습니다. 미국이 칩 설계와 소프트웨어라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집중할 때 유럽은 가장 깊은 바닥에 물리학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거죠. 과거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바뀔 때를 기억하시나요? 거대한 방 하나를 차지하던 컴퓨터가 손바닥 위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영하 150도의 반란이 딱 그 지점입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대 교체인 겁니다. 엔비디아의 CUDA 생태계는 정말 강력하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미 그 언어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드웨어의 물리적 원가 차이가 10배 이상 벌어진다면 기업들은 결국 돈의 흐름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의 재무제표를 보세요. 이제는 성능만큼이나 에너지 효율이 주가에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전기세로 수조 원씩 날리던 그들이 유럽의 차가운 엔진을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이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성벽을 물리학이라는 근본적인 무기로 허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의 정성기가 가고 다시 에너지와 하드웨어의 시대가 오는 변곡점에 서 있는 겁니다. 유럽이 판을 짜는 방식 정말 영리합니다. 단순히 칩을 잘 만든 게 아니죠. 판 자체를 바꾸고 있거든요. 과거 증기기관차가 디젤이 전기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멀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방식은 기름을 쏟아부어 속도를 내는 괴물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초전도 방식은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는 자기부상 열차에 가깝죠.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한번 이 효율의 맛을 본 기업들은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능은 기본이고 이제는 생존을 위한 원가가 핵심인 시대니까요. 유럽이 이 차가운 기술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표준이 된다면 그때는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칩을 가져와도 명함조차 못 내밀 수 있습니다. 이미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이 차가운 혁명에 베팅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가장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기술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건 단순히 유럽과 미국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인류가 AI라는 거대한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근원적인 에너지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가 창만 뚫어지게 봤다면 이제는 그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이 차가운 인프라의 주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의 지도가 실리콘밸리에서 유럽의 연구소로, 뜨거운 열기에서 영하 150도의 냉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회도 놓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 독점에서 다극화 체제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무조건 고성능에서 압도적인 효율로 판이 바뀌는 거대 변곡점이죠. 유럽이 깨운 이 초전도 가속기 기술, 단순히 전기세를 아끼는 도구가 아닙니다. AI가 우리 일상 모든 곳에 스며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겁니다. 기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그걸 돌리는 건 결국 물리적 하드웨어와 에너지입니다. 미래의 AI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비싼 칩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싸고 차갑게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을 가진 자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제일 빠른가만 볼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인프라판을 누가 새로 짜고 있는지에 눈을 고정해야 하죠.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차세대 기술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전부 조사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파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